우리나라가 중국 등 3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동시에 발효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또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게 됐는데요.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FTA가 오늘, 그러니까 새벽 0시죠. 0시를 기해서 동시에 발효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FTA라는 것은 양쪽에 이제 물건이나 상품이 왔다 갔다 할 때 관세를 좀 낮추자. 나중에는 전부 없애자 하는 게 기본 그 방침인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어떤 품목은 뭐 10년에 걸쳐서 최장 한중 FTA 같은 경우는 20년에 걸쳐서 관세를 없애요. 예. 그런데 올해 하면 일단 올해가 발효 1년 차입니다. 올해 1%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컨대 10년에 10%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비준이 안 되면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되면 올해가 비록 하루가 남았더라도 올해가 되면 올해 거는 내려가는 거고 내년 가면 2년 차가 돼서 내년에 또 내려갑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관세가 몇 개쯤 없어지냐면 예. 즉각 없어지는 게 3,000개쯤 없어집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3,000개요? 그 세 나라 합쳐서. 예. 물론 중국이 가장 많죠. 많은데 3,000개가 없어지고요. 내년에 가면 7,000개가 또 관세가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해에 비준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강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한 석유 제품 수출업체가 처음으로 이제 수혜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이번 FTA 발효로 인해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 중소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우선 중국 쪽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 네.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쪽에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예. 자동차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섬유 제품 같은 거 예. 그런 게 상당히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특히 베트남은 아직은 실현이 안 됐지만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교 협정에 베트남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진출하는 업체들은 거기서 해야 원산지 규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예.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워킹 홀리데이라고 일하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면서 네. 휴가 겸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인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쪽에 수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세 개 나라 말고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FTA라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몇 건이냐. 건수로 볼 수가 있고 한 건을 해도 EU하고는 28개 국가가 포함되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지금 한 52개 국가가 발효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협상을 시작해서 체결이 되죠. 정부 간 체결을 하고 체결이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서 발효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체결 단계에서 비준까지 가고 발효가 된 게 지금 3개가 더해졌으니까 발효된 국가가 52개 국가가 됩니다. 네, 이렇게 3개 나라가 추가로 그렇습니다. 발효가 되면서 52개 나라에서 FTA가 발효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조금 전 설명해 주셨듯이 FTA 의미는 이제 관세 절감 그리고 수출 증대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국익에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3개국을 전부 합쳐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 양 중에 3개국을 합치면 31%가 넘어갑니다. 네. 조금 더 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막강한 건데 물론 중국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예. 향후 10년에 걸쳐서 적어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그 분석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국내 생산이 그렇게 됐고요. 예. 소비자 후생,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관세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수입품이 좀 싸지고 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주고 좀 더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서비스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소비자 후생이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 5만 5천 개 정도가 창출될 거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내용이죠. FTA가 발효됐다고 해서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좀 추가로 대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우선 각국에 이제 발효가 됐지만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이행이 얼마가 되느냐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중국과는 향후 2년 내에 또 재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을 뒤집는 재협상이 아니고 그래서 보완한다든지 그런 재협상을 하는데 네. 그때 우리가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예. 또 하나 특히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업종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 11월 30일에 비준을 할 때 원래 업종이 하나 생겼죠. 1조 원 정도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 예. 그것이 이행은 좀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일단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제 보완책을 마련해 놨는데 예. 그것들이 구체화되고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부디 농산물 업종에 피해가 없도록 좀 그렇습니다. 협상을 좀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경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또 한 단계 올렸다고요? 올렸습니다. 예.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라고 그러죠. 무디스, S&P, 피치 이렇게 돼 있죠. 무디스가 평가를 우리를 올렸는데 거기 21개 단계가 있어요. 예. 맨 위부터.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예. 우리가 위에서 세 번째고요. 그러면 무디스 내에서 옆으로 가면 프랑스입니다. 예. 프랑스하고 같고요. 우리 바로 밑에 중국이 있고요. 예. 그 중국 밑에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프랑스가 같은 수준인데 지금 예. 옆에 보면 A 대문자, A 소문자 2로 돼 있죠. 예. 더블 A2인데 여기에 한국, 프랑스가 같이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죠. 예. 여기 그래픽에는 안 나오시지만 그 밑에 일본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무디스 이 등급은 또 다른 신용평가다. 피치사하고 단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S&P에서는 우리와 중국이 같이 돼 있는데 네. 거기만 물론 일본은 그 밑으로 돼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무디스가 올림으로써 우리나라로 볼 때는 예. 역대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용등급이 올라간 배경,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린 배경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재정이 상당히 건전하다. 이런 얘기죠. 참 쉽게 비교를 해볼까요? 예. 거의 같은 등급에 받은 이 다른 나라들 보면 재정이요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물론 이제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네. 거의 마이너스인데 한 1.3% 마이너스예요. 중간이. 근데 우리는 플러스 1.1입니다. 예. 그게 크게 대비가 되죠, 재정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플러스 1인데 그 비산유국들은 한 1.1 정도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1.3 정도 네. 대비가 되고 또 대외 건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투자도 하고 우리가 빚도 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예. GDP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14% 정도를 우리는 투자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예. 부채를 빼도 상당히 건전한 거죠. 그다음에 구조개혁. 지금 정부가 구조개혁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 구조개혁이 무디스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라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크게 그렇군요. 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좀 우리나라 경제의 또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이런 것들은 좀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예.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또 개혁도 지금 완결된 게 아닙니다. 예. 개혁도 지켜봐야 되고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역시 또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해가지고 예. 등급을 바로 내리진 않고요. 관찰을 합니다. 부정적 네. 관찰, 안정적 관찰. 부정적 관찰로 내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또 내려가기도 하는데 예. 우선 크게는 그렇게 장점도 봤지만 우리한테 가계부채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점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무디스의 신용등급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되죠. 해외에서 우리가 무슨 금융기관이나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보면 채권도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위험도에 따라서 가산금리라는 걸 매기게 되는데 예. 그 가산금리가 아무래도 좀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미국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돈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혹시 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미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예. 우리나라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예. 긍정적인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올지
확신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효과가 있죠.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경제 타격이 아마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적어도 예.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기가 오는 거는 뭐 시일이 좀 걸릴지 모르는데 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돈이 그 속도나 규모가 줄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뭐 지적사항이라든가 우려할 점들은 분명히 분명히 있겠죠. 있죠. 예.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아까 가계부채 이야기는 사실은 1,200조에 육박하잖아요. 예. 지금 이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받는데 내리자니 가계부채 같은 게 상당히 문제고요. 예.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이게 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죠. 예. 다만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무디스의 신용등급 올린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더 완화시키고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